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취재 기자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아침 상황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그 지진 먼저 이제 인공 지진 속보가 들어왔었는데요. 네. 유럽 지중해 지진 센터발로 나왔습니다. 이 시각이 오전 1시간도 채 안 되네요. 오전 9시 반쯤에 0.5 북한 풍계리 인근에서 0.5.0의 인공 지진파가 감지됐다. 예. 이것이 됐고 이러면서 바로 이제 북한 오늘 또 마침 또 정권 수립일입니다. 구구절이라고 맞습니다. 예. 하는데 맞춰서 이제 그 전 구구절 앞두고서 또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계속 이어졌었고 예. 그런 상황에서도 유럽 지진센터 발로 지진이 파악되면서 이제 아직까지는 핵실험이다라고 단정은 못하고 있는데 예. 일단은 핵실험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가능성이 예. 좀 매우 높은 상황이다 네.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렇게 만약에 핵실험으로 판명이 된다면 이게 5차 핵실험이 되는 건데 이제 앞으로 그 전에 있었던 1차부터 4차까지 핵실험은 좀 어떤 상황이었는지죠? 네, 일단 모든 장소는 일단 오늘 다 풍계리라는 지역에서 예.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라는 데서 실험이 이루어졌고 첫 1차 핵실험은 2006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 2차 핵실험이 2009년에 있었고요. 3차 핵실험은 아마 또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2012년 그때가 이제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선되고 나서 정권 인수위 작업이 진행되는 도중에 말하자면 취임 직전이죠. 예. 그때 3차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그쵸. 4차 핵실험은 좀 가까운 시일이거든요. 올 1월에 있었습니다. 네. 그때가 이제 우리 전국 총선을 한 100일 정도, 제 기억으로는 100일 정도 앞둔 시점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핵실험이 총선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거 가지고도 많이 얘기가 많았습니다만 네. 어쨌든 간에 당시에 좀 더 주목을 받았던 것은 수소폭탄, 그렇죠. 수소 핵실험이라고 북한에서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수소 핵실험이 맞느냐 또 틀리냐 가지고 논란이 있었고요. 따라서 오늘 실험이 핵실험으로 확인이 된다면 이번이 5차 핵실험이 되고 네. 특히나 올해 들어서만 이제 2차례 핵실험이 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그러니까 있겠습니다. 그 주기도 굉장히 좀 짧아지고 있고 또 네. 특히나 올해 들어서 이제 북한이 무력 도발을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탄도미사일도 발사해왔고 뭐 SLBM도 주기적으로 이제 공격을 해왔는데 이런 와중에 특히나 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해외 순방 중인 기간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북한이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5차 핵실험으로 확인이 된다면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먼저는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구절 정권 수립일이기 때문에 예. 일단 내부 결속의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네. 볼 수 있고요. 또 한반도 정세와 연관하자면 최근에 사드 배치 이슈가 아직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예.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 결국 이제 사드 배치론의 찬성론을 뒷받침하는 가장 큰 것이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물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중국 쪽에 반발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과정에서 북 핵실험이 그 위험이 사라진다면은 사드 배치를 좀 물러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때까지만 사드 배치를 하겠다 좀 한 발 좀 물러서는 어떻게 보면 유연한 워딩을 내놓기는 했었는데 예.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실험했다 어떻게 보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사드 배치 그런 북한 정권을 겨냥하는 거에 대한 반발 성격도 있겠지만 예. 또 우리 입장으로 또 돌려본다면은 어떻게 보면 사드 배치의 논리 그쪽을 좀 더 뒷받침하는 상황을 오히려 북한이 또 조성해줬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생각해보면 앞선 4차례 핵실험도 모두 풍계리 핵실험장이었고요. 오늘 네. 지진이 발생한 지역 역시 풍계리입니다. 이 풍계리라는 지역이 어떤 곳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함경북도 길주군에 위치한 지역인데 예. 이 지역이 안반이 모두 화강암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사능 유출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 네. 북한 입장에서도 핵실험을 감행하기에 최적의 지역이다 이렇게 예. 볼 수 있고요. 네. 1990년대부터 네. 풍계리에서 계속 이제 굴착 공사를 해왔다고 합니다. 예, 예. 우리 정보 당국으로서는 북한이 그 지역에 만탑산이라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 중턱에서 1000m 가까이 수평으로 파고 들어가서 지하 갱도를 만들고 그 안에서 핵실험을 하는 것으로 저희 당국에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예. 보통 이제 이렇게 지하에서 핵실험을 하게 될 경우에는 네. 폭발로 인한 고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 안반이 녹아내릴 정도로 안반이 녹아내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핵실험을 추가하기가 어렵다. 다만 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화강암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강암이 때문에 굉장히 안반이 탄탄하고 예. 또한
추가 핵실험을 위해서는 추가로 안반 갱도를 파가지고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북한에서 지금 규모 5.0의 인공 지진이 확인됐고 또 이제 알려지면서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외교 안보 당국에서도 굉장히 좀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앞서서 긴급 회의도 소집됐다라는 소식 이제 팽정 기자 국방부 네. 연결해서 알아봤는데 우리 정부의 대응도 지금 궁금합니다.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제 한 40분 뒤네요. 오전 11시 정각에 네. 국가안전보장회 NSC를 소집했습니다. 예. 물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라오스에서 정상회담 과정이 있기 때문에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대신해서 지금 NSC를 주재하게 돼 있고요. 뭐 정부 당국, 통일부나 국방부나 이쪽에서는 당연히 일단은 북한 이번 것이 핵실험이 맞느냐 아닌지 그 정보단을 파악하는 것이 최급선무일 것입니다. 파악한다면은 핵실험이 어떤 종류의 핵실험이냐, 또 예.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그 부분이 될 테고 그 이후에는 이번 핵실험의 의도가 무엇이냐 이 부분까지도 우리 정부 당국에서 파악해야 될 사안이 될 테고요. 예. 당장 이제 국회 같은 경우도 좀 바쁘게 지금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그 동안은 이제 여야 주로 이제 국회에서도 당권, 대권 주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당장 그렇죠. 안보 이슈가 좀 부각이 될 것 되겠죠. 같고요. 예. 당장 오늘 오후 4시네요. 이제 국방위가 소집됐습니다. 관련해서 정보위라든지 외교통상위원회 관련 상임위도 속속 소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지금 정부 당국과 국회 모두 이제 그 안보와 관련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모아갈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들어온 상황 잠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에서 인공지능으로 추정되는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을 했고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단행했을 가능성이 현재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유럽 지중해 지진센터는 오늘 오전 9시에 북한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다라고 밝혔고요.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번 지진의 규모를 5.3이라고 밝혔고 또 중국의 지진센터는 5.0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금 들어온 상황으로 봐서는 북한의 5차 핵실험이 확 실시된다 이런 관측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황교안 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오전 11시에 이제 NSC가 소집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국방 또 안보 분야 이제 각 당국에서도 발빠르게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준석 기자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올해 초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4차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지금 첫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이번에 5차 핵실험이 만약에 이제 확인이 된다면 어떤 정도의 실험을 좀 했을까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아직 그 부분에 관련해서 아직 지금 핵실험이냐 아니냐도 아직 명확하게 예. 밝혀지지 않았기 예. 때문에 물론 핵실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네. 아직까지 않기 때문에 어떤 폭탄이냐 이 부분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예. 아마 통상적인 사례를 봐보면은 북한 당국에서 또 공식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예. 됩니다. 방송이나 통신을 통해서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수소폭탄이다. 저번 4차 핵실험, 올 초에 있었던 4차 핵실험 때가 예. 조금 어려운 단어인지 모르겠지만 증폭 핵분열탄 실험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수소탄까지는 안 가고 수소폭탄의 바로 전 단계였는데 네. 물론 저희가 이제 항상 핵폭탄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예. 만약 원자탄 1945년 2차 대전 종전 때 일본 네.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탄인데 네. 이건 이제 소위 우라늄탄입니다. 그거보다는 훨씬 더 성능이 뛰어나다. 네. 파괴력에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폭탄이다 이렇게 보면 될 거고요. 근데 네. 다만 북한이 올 1월에 그 수소탄 직전 단계인 증폭 핵분할탄에서 이번에 조금 더 진전된 실험을 했느냐 아니냐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북한이 올해 들어서 사실 이제 탄도미사일이라든지 SLBM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해서 이제 도발을 해올 때마다 그때마다 이제 성능을 좀 개량해 왔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5차 실험으로 5차 핵실험으로 확인이 된다고 하면 4차 핵실험 때보다는 보다 진전된 기술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보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북한이 올해 들어서 많은 도발을 해올 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만약에 5차 핵실험을 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핵실험에 대한 의미 다시 한 번만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차, 외교차 출국한 상황에서 예. 핵실험이 단행됐다는 것. 어떻게 보면은 북한으로서는 정권 수립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예. 우리
우리 국가 수장이 출타 외국의 순방 중인 상황을 노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예. 그러면은 그만큼 북핵 사안의 위중한 의미를 다시 한번 또 일깨운다 이렇게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저희 사드 이슈 때문에 이제 그게 단순히 이제 찬반 그 부분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에 핵실험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또 다른 이제 안보 정국까지 이어질지 그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준석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